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야산과 주택가에서 도박장을 개설해놓고 40여 차례에 걸쳐 50억 원대 도박을 하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영덕에 일방적으로 신규 원전을 추진하자 원전 반대단체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경북 지역에서 첫 겨수학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개월 이상이나 빨랐습니다. 시군마다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온 친환경 농업 육성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에 약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아침까지는 소나기가 내리거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낮 동안에는 무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열대야 속에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중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산과 경주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확대 강화됐습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봉해역의 경우 200m의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아침 중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한 차례 더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함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낮 동안에는 농산일이라 장시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연계해서 야산과 주택가에서 도박장을 개설해놓고 40여 차례에 걸쳐 50억 원대의 도박을 하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의 한 야산. 천막을 쳐서 만든 도박장에서 수십 명이 돈다발을 쌓아놓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 때릴게요. 하나, 지난해 9월부터 이렇게 열린 도박판만도 40여 차례. 주로 야산과 주택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칠곡이라든가 대구 장소를 매일 바꿔가면서 개설하고 판돈은 한 차례에 많게는 2억 원까지 밝혀진 규모만도 50억 원에 달합니다. 도박을 하다 현금이 떨어지면 폰뱅킹으로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 3일에 5%, 10일에 10%라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금과 채무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거죠. 빌려서 안 갚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미 그 돈을 갖다가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검찰은 조직폭력배의 비호를 받아가며 도박장을 운영한 49살 허모 씨와 상습 도박자,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니던 회사의 업무 정보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계 설계도 등 17,000여 건의 업무 파일을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가지고 나와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에도 이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계약이 끝나는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이 면세점 입찰업체에 대구 그랜드호텔과 전라도 광주에 본사를 둔 태양광 업체 탑솔라 등 두 곳이 참여했는데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오늘 오후 두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기존 최고가 낙찰제를 대신해서 매출과 운영 경험,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경북 지역에서 첫 벼수확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시도되고 있는 이기작 벼인데 보통 때보다 2달 이상이나 빠르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벼베기에 나섭니다. 아직 연글지도 않은 인근 논의 벼들과 달리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모내기를 한 극조생종 품종으로 4개월 만에 수확하는 겁니다. 사흘 뒤에는 한 번 더 벼를 심어 11월 중순쯤 2번째로 수확하는 이기작에 들어갑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1년에 2번을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햅쌀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 수확된 벼는 일반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이기작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이 재배 방식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쌀 재고 증가와 소비 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기작 재배 기술이 벼농사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달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폭염특보 기간까지 여름철 탈수를 막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대구시 병입수돗물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봉사단이 참가해 달성공원과 두류공원 등 노인들이 많이 찾는 대구 지역 15곳에서 냉동탑차로 배달해온 대구시 병입수돗물을 하루 4,900병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봉사단은 또 쪽방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얼음물과 쌀, 휴지, 선풍기 등의 물품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용역 입찰에서 외지 업체가 경북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면 참여 비율에 따라서 1점에서 석 점을 더 주는 경북도 일반 용역 등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일반, 학술, 시설, 정보통신과 폐기물 처리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실적이 적은 신규 업체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농약 인증 제도가 끝나지만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농가는 거의 없어서 그동안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의 경우 현재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는 유기농산물 인증 29농가를 비롯해 무농약 225농가, 전농약 194농가 등 모두 410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주로 쌀 재배 농가에서 하고 있고 무농약은 딸기와 브루베리 등 시설 재배 농가, 전농약은 사과 재배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전농약 인증 제도가 올 연말 폐지되지만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농가는 거의 없고 과거 농법으로 되돌아가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유기재배가 어려운 것은 인건비도 비싸고 규모가 적을 경우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 규모가 아마 범위가 광역화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 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지원 예산이 투입됐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다른 시군, 다른 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보다 생산비는 많이 들지만 판로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친환경만 유통하는 곳에 이 물건을 팔아야 가격도 제대로 받고 하는데 거의 일부 농가들은 일반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일반 농가물로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인증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찮게 많이 드는 것도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증 한 번씩 연락하면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15필쯤에도 5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안동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연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구축도 좋지만 인터넷 판매나 도시민 직거래 구축 등 유통망을 확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보다 세밀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달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아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학교 검도 대회로 자리 잡은 대구대학교 종전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는 전국 34개 학교에서 98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개인전 경기가, 내일은 단체전이 펼쳐지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대회의 주요 경기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와 구미 지역 업체 카스트 엔지니어링은 캐나다 인디언 자치구에 식물 공장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400여 명의 인디언이 살고 있는 캐나다 오스엔 자치구는 연중 절반이 겨울이어서 주민들이 신선한 채소 섭취가 어려워 비만과 당뇨 등에 노출돼 있는데 식물 공장 시스템의 도입으로 채소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200,000 규모로 자치구의 한 고등학교 안에 200제곱미터 규모의 식물 공장을 짓고 지역민들을 교육시키는데 연말에는 $480만 2차 계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발전 방안도 없이 영덕에 일방적으로 신규 원전을 추진하자 영덕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전 반대 단체가 자체적으로 주민 투표를 강행하기로 해 신규 원전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원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 직원들이 단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에 반발해 원전 관련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덕군은 괜한 엄포가 아니라며 조례 규칙을 개정해 3, 4개월 후에는 원전 담당 부서를 해체하기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체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런 대꾸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과 경상북도를 통한 항의 서한 발송 등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초선의 영덕 군수나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가 사무소를 열고 정부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현재도 미래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통제한 채 강행된 7차 전력수급 계획 공청회. 지방정부까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갈수록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노동개혁과 관련된 당내 정책을 개발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등 노동시장의 적폐를 해소하고 청장년층이 상생할 수 있는 고용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어제 부산에서 제8차 정기회를 열고 대구시의회 최기령 운영위원장을 전반기 2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최기령 신임 회장은 도입한 지 20년이 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시급한 과제가 많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시골 가정집에 들어가 노인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대학교 휴학생인 2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경산과 영천 등 시골집에 담을 넘어 노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많게는 한 번에 60만 원을 빼앗았고 돈이 없는 곳에서는 담배를 빼앗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오늘 오후 3시 달성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대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구 지역의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달성공단이 주제 발표를 하고 대구 서부고용센터와 대구상위, 공단 입주업체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집니다. 또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맞춰 달성 지역의 열악한 고용 상황 극복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낮 동안에는 무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열대야 속에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는 새벽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양이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산과 경주는 폭염경보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평소에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고요. 또 아침에는 일부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26도, 영천과 청도는 25도로 시작하는 가운데 대구와 청도에는 아침까지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고 구미와 김천의 한낮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북부 내륙 영주의 현재 기온은 21도, 봉화는 19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의성이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울릉도의 현재 기온은 26도인데요. 낮에는 2도가량 오른 28도에 머물겠고 경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한때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로는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